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리전단장님, 아까 제가 네, 심리전단장입니다. 인원 착출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취임하기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대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변동하긴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그 부대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아까 합참에서 10명 정도가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심리전 정보과에서 넘어왔는데 당시에 과장이 누구입니까? 본부장 대답하세요. 네. 심리전 정보과가 통째로 넘어왔는데 당시 과장이 누구예요? 3급 이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합니까? 현재도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고 그 있는 사람이 것입니다. 530 단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마지막에 그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귀순자나 혹은 월북자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민통선 넘어서 월북하다가 우리 군에 의해서 사살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적절한 대처였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민통선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파악 못 해보셨습니까? 예. 09년도에 9명이었고요. 10년도에 10명이었는데 작년에 29명,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5명입니다. 이건 동네 주민 빼고 어로하다가 산나물 채취하다가 한 사람 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만 평소에 9명, 10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55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처하는 군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번에 사살됐던 그분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해서 넘어간 거죠. 그렇게 욕을 했었다고 해서 일본에도 망명을 신청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에도 보면 어떤 분은 대전에 사는 사람인데 지난달에만 3차례 이 민통선을 넘어갔어요. 3차례 다 월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세요?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 대전 사는 사람이 이까지 와서 한 달에 3번씩 나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경찰이 인계하고 말았습니다. 3번 다. 대부분은 현장 계도하고 돌려보냅니다. 과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진짜 넘어가서 사살되는 일들 말고는 달리 대처하는 방법이나 고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하나도 합참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찰로만 인계해서 될 것인지 군이 뭔가를 예를 들어 그냥 넘어간 사람은 경찰이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월북을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은 군이 뭔가를 조사를 하든지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군이 뭔가를 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55건 중에.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것은 사망자만 늘려가는 일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요. 민통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달만 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지금 민통선이 점점 민간에게 이제 개방되고 있는 지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민통선을 이제 정리해주고 나면 그게 대부분 국가 땅입니까? 원래 개인 땅입니까? 민통선 땅이 소유가 국유지. 일부는 사유지도 있고 일부는 국유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상식적인 답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은 모르시는 거죠. 그냥 예, 정확하게 예. 실제로는 민간인의 땅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국가가 임의로 점유해서 뭐 비용도 주지 않고 현재 쓰고 있다가
어쨌든 현재는 민통선을 좀 땡겨주면서 민간인의 땅이 됐는데, 민통선을 내려줬으면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군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민통선 지역이 지뢰가 쭉 묻혀져 있었던 지역이고, 어쨌든 직접 우리가 매설하지 않더라도 유실돼서 왔던 지뢰들이 계속 있는 지역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최근 5년만 해도 민간인이 3명이 사상하고 4명이 부상당하고 군인은 10명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군이 관심을 덜 가져서 죽는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민통선을 위치를 바꾸시게 되면 그에 따른 군이 해야 될 역할도 충실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해군을 쭉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국군 조직법상의 해병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병대 이사단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지금 전방 접촉지 경계작전 임무를 경계작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조직법상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고, 실제 해병대 이사단이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자면 육군 병력으로 철책을 지키면 몇 개 사단이 지키는 규모를 지키고 있습니까? 해병대 1개 사단이.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그렇죠. 커버하고 있습니다. 6, 7개 사단이 해야 될 면적을 해병대 1개 사단이 원래 경계를 하는 부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서들에 보면 해병대에는 최소 2개 사단이 필요하다, 나중에 전시에 상륙을 하려면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합참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감안해 보셔가지고 해병대가 해병대 본연의 업무를 좀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